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1957년생 부부가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남편은 월급 200만 원, 저는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 알베르토 선생님 강의를 보니까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기본공제는 남편과 제 월급 합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 6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남편과 맞벌이를 해서 살고 있지만 요즘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 꼭 받아야 하는데 기초연금 신청하면 어디까지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베르토 쌤, 바쁘신 줄 알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은퇴 후에도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소득은 어디까지 반영하고 또 기본공제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법에서 얘기하는 소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이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각종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을 말하는데요. 상시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돼서 월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03만원과 추가공제 30%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의 사례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 월급 200만원에서 기본공제 103만원을 하면 97만원,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해주면 67만 9천원이 됩니다. 많이 줄었죠? 이번엔 아내의 근로소득을 계산해 볼까요? 월급 100만원에서 기본공제 103만원을 빼주면 마이너스 3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계산 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그냥 0원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남편 67만 9천원과 아내 0원을 더하면 67만 9천원. 67만 9천원이 의뢰인 부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부부의 근로소득 합계는 300만원인데 이것이 67만 9천원만 소득평가액에 적용되는 거니까 혜택이 굉장히 큰 거죠. 기본공제 103만 원과 추가공제 30%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다 하니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근로소득은 세 전을 반영하나요? 세 후를 반영하나요? 네,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42.6%의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단순경비율 42.6%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의뢰인의 예를 들어보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에서 임대소득 월 60만 원을 받고 계시므로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아서 34만 4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 기타 사업소득입니다. 기타 사업소득이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행복 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자 소득입니다. 이자 소득이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즉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자 소득은 월 4만 원의 기본공제 차감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다섯 번째,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이란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 즉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조사 방법은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하고 있고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합니다. 만약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만일 연금을 해약해서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금융재산에 포함돼서 2천만 원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하는데요. 공적 이전 소득의 범위는 먼저 국민연금이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 보험급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공적 이전 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그럼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직영연금, 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작년 9월 7일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이면 39만 원, 9억 원이면 58만 5천 원, 20억 원이면 130만 원을 무료 임차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 부분도 기초연금 준비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초연금 계산할 때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기초연금 계산할 때 소득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개인연금 가입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제라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오늘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 저처럼 정보의 어두운 노인들을 위해 더 좋은 강의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의 범위는 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